아파트에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던 B씨는 정년퇴직 후 정원이 멋지게 꾸며진 단독주택에 살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몇 개월을 앞두고 정원이 멋있게 꾸며진 단독주택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모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정원수와 정원석으로 꾸며진 멋진 정원이 있는 A씨의 단독주택을 소개받았는데 자신이 꿈꾸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의 단독주택과 그 대지에 대하여 일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계약금을 지불하고 1개월 후에는 중도금을 그리고 2개월 후에 매매대금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매수인 B씨는 계약 내용대로 1개월 후에 중도금을 지불했고 그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이 되어서 B씨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미리 매매 대상 단독주택에 가보았는데 그 집을 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단독주택의 마당 한쪽에 심어져 있던 정원수 3그루와 정원수 밑에 있던 정원석이 감쪽같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 며칠 전에 매도인 A씨가 정원수와 정원석을 파서 다른 곳에 옮겨버렸던 것입니다. 이에 격분한 매수인 B씨는 그 정원수와 정원석은 매수인 본인의 것인데 왜 파갔냐고 언성을 높이고 매도인 A씨도 그 정원수와 정원석은 애초에 매도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자신의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과연 그 정원수와 정원석은 매도인 A씨의 것일까요? 아니면 매수인 B씨의 소유일까요? 안녕하세요. 앵주이TV 김용춘입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개념 내지 부동산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동산과 함께 물건에 속하죠. 즉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이 아닌 것은 절대로 부동산 또는 동산이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상위 개념인 물건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부동산 개념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물건은 우리 민법 제98조에 그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체물이 먼저 나오는데 유체물은 무체물과 함께 물질에 속하죠. 즉 물질에는 유체물과 무체물이 있습니다. 유체물은 일정한 형체를 갖고 있는 물질이고 고체, 액체, 기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무체물은 일정한 형체를 갖고 있지 않는 물질로서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우리 민법 제98조에서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무체물의 일종입니다. 즉 무체물 중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만 일단은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그 앞에 유체물도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이어야 물건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 전문상 해석에 따라서 그 물건의 요건이 있는데 즉 물건이 되기 위한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 당연히 법 전문상대로 이렇게 유체물 또는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일단 첫 번째 이제 관리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체물도 관리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물론 전기 기타 그 자연력도 관리 가능해야 되겠죠. 이 관리 가능성에서는 전번 시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건으로서 거기에 독립한 물건이어야 됩니다. 즉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독립성이 우리 부동산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토지와 건물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죠. 그래서 이 토지와 건물의 개수를 실 때 토지는 필 단위로 씁니다. 그리고 건물은 동 단위로 쓰죠. 동 단위로. 그래서 토지는 한 필, 두 필, 세 필. 건물은 한 동, 두 동, 세 동. 토지는 또 뭐 땅지자를 붙여서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이렇게도 쓰죠. 건물도 뭐 한 개동, 두 개동, 세 개동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이 개수를 센다는 것은 각 개별적으로 하나 독립된 존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권리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존재인 물건일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권은 그 물권에 속하죠. 즉 물권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객체도 하나의 물건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 물건의 일부라든가 여러 개의 물건 위에 한 개의 소유권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민법에서는 일물일권주의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건으로서 이제 현존 특정의 물건일 것. 그래서 이 현존 특정의 물건일 것, 이 요건은 일단은 물건이 현존해야 되고 특정돼야 된다는 뜻이죠. 현존해야 된다. 현 세상에서 존재해야 된다. 맞죠? 없는 뭐 물건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이라든가 이 권리의 객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정돼야 된다. 즉 특정된 물건이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소유권을 막연하게 갖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어떤 소유권을, 어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토지 한 필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든다면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58의 7번지 상의 토지 이렇게 특정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그 번지수 지도 검색해 보지 마세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의 요건에서 이제 외계의 일부일 것. 외계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 인격, 주체 외의 세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계의 일부일 것, 이것은 신체가 아닐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신체는 인격의 주체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건 취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계의 일부일 것, 이것은 아무튼 사람의 신체는 유체물이지만 물건이 아니다. 물건 취급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극히 예외적으로요 특수한 소유권의 객체로서 어떤 물건으로 이렇게 그 인정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원칙적으로 사람의 신체는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요건 중에서 관리 가능성과 독립성이죠. 그래서 관리 가능성 이거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독립성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립성 굉장히 중요해요. 잠시 보게 되겠는데 아무튼 이것은 잠시 후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개념 내지 부동산 의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동산과 함께 물건에 속하죠. 즉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도 부동산과 동산 그것을 구별해서 제9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99조 제1항에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은 이게 이제 그 개념이 좀 이제 복잡하지만 동산은 뭐 물건 중에서 부동산 개념만 빼면 동산이니까 일단은 부동산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아무튼 우리 민법 제99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및 토지의 정착물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부동산이라는 거 뭐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토지의 정착물이 중요한데 특히 이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이제 그 토지의 일부로 보는 것 내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보는 것 이것이 있고 또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의 구성 부분 내지 토지 일부라면 이건 당연히 토지거래 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토지의 어떤 일부의 구성물로 보지 않는 것은 토지거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해서 이것을 이제 특약사항에다가 어떻게 쓸 것인가. 특약사항 잘못 쓰면 거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토지의 정착물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이 토지의 정착물은 일단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독립정착물, 두 번째는 뭐 종속정착물, 그리고 세 번째는 반독립정착물이 있어요. 독립정착물은 말 그대로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의 구성 부분 내지 토지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종속정착물은 토지의 구성 부분 내지 토지의 일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독립정착물은 그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공시 방법을 갖추면은 독립정착물로 가서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닌 별개의 어떤 부동산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토지의 종속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 내지 구성 부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토지의 정착물을 중에서 토지의 그 독립 정착물 이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건물이에요, 건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그러면 보통 토지와 건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이제 토지와 그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은 아무튼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토지와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이렇게 나눠져 있죠. 물론 이제 그 건물 등기부에는 이제 일반 건물 등기부, 집합 건물 등기부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두 개로 나눈다면 토지 등기부, 뭐 건물 등기부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일단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일단 독립정착물로서 건물이 있다. 그러면은 토지로부터 그 독립된 건물로서 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독립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독립성 제가 언급했잖아요. 저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건물을 짓고 있는 과정에서는 일단 처음에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겠죠. 뭐 기초공사하고 뭐 기둥 또 주벽 세우고 이때까지는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봐요. 즉 토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토지가 거래돼 버리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매수인 소유로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기둥이라든가 주벽 이거 공사해 놓은 거. 근데 이제 그 기둥 주벽하고 지붕까지 갖춰졌을 때 최소한 아니면 또 그런 유사한 구조가 갖춰졌을 때 건물로 봅니다. 건물로 봐서 이때는 토지와 독립된 독립성이 있는 별개의 부동산인 건물로 봅니다. 그 전에는 그 구조를 갖추지 않으면은 일부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건물이 아니고 뭐예요? 토지입니다. 토지. 그때는 뭐예요? 토지의 그냥 종속 정착물에서 토지의 구성 부분 내지 토지의 일부이다. 그렇지만 이제 기둥, 주벽, 지붕이라는 구조 아니면 그런 유사한 구조라도 갖추면 이때는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독립 정착물, 그렇죠? 독립 정착물이 된다. 즉 토지로부터 분리된 전혀 별개의 독립적인 물건으로서 부동산이 된다. 이렇게 이제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서 건물이 기둥, 주벽, 지붕이라는 최소한 그런 구조를 갖춰야 된다. 아니면 그런 유사한 구조라도 갖춰야 된다. 자, 이것은 다른 말로 외기 분단성이라고 그래요. 외기 분단성. 즉, 뭐냐면은, 바깥 대자, 기운 기자 한문으로. 그래서 외기 분단성. 그래서 실내에서 바깥의 어떤 그러한 이 기운을, 즉, 비바람을 차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외기 분단성이라는 것은 비바람을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바람을 막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기둥과 주벽이 있어야 되고 지붕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최소한은 그런 유사한 구조라도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갖췄을 때 일단은 독립정착물로서 토지로부터 전혀 별개의 독립적인 부동산 내지 건물이 되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아시고요. 근데 물론 이제 건물이 완전히 완공 단계는 아니죠. 그죠? 완공 단계는 아니에요. 건물을 이렇게 건축하는 어떤 순서를 보게 되면 먼저 지하를 파고 거기다가 기초공사 내지 기반공사하고 그 다음에 뭐 기둥 세우고 주벽 쌓고 그 다음에 지붕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실내 내부 설비하고 그리고 뭐 외장 공사하고 뭐 또 이제 인테리어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이제 정원수 뭐 심는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건물이 완성되잖아요. 이렇게 완성되면은 이것을 이제 그 관청에서 건축물 사용 승인을 해주잖아요. 사용 승인이 나면 이제 건축물 대장이 나오고 건축주는 건축물 대장 등본 기타 서류를 첨부해서 그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신청하죠. 그러면 이제 등기관은 그 보존 등기 신청에 대해서 일단은 접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등기 신청을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심사를 하죠. 그래서 신청이 적법하면 수리해서 이제 보존 등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보존 등기라는 것은 그 건물에 대해서 내지 토지에 대해서 즉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등기 신청을 받았을 때, 보존 등기 신청을 받았을 때 등기관은 심사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등기해도 되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제 등기를 해주는데, 즉 이 등기할 수 있는 건축물인가 여부를 이제 등기에 심사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심사는 업무 처리 지침이 있어요. 그 업무 처리 지침에 보면은 그 건축물로서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건축법상 건축물이어야 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정착성이 있어야 되고, 외기 분단성이 있어야 되고, 용도성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성,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토지의 정착물이다. 건물은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독립된 어떤 부동산이다. 기둥, 그 다음에 주벽, 지붕이라는 구조를 가졌을 때, 그리고 또 외기 분단성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거기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구조, 지붕, 주벽, 지붕, 기둥, 뭐 이런 구조를 가졌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용도성,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여요. 즉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건축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정한 용도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어야 된다. 그래서 아무튼 거기 정착성, 그 다음에 외기 분단성, 용도성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등기관은 이제 보존 등기를 해준다. 건물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지 않아도 이렇게 등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즉 그것이 바로 개방형 축사입니다. 이걸 좀 비교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개방형 축사, 이 그 시골에 이제 그 축산 농가가 있죠. 거기 보면은 이제 소를 기르는 축사가 있는데, 축사는 건물이기 때문에 주벽이 있어야 되겠죠. 주벽, 뭐, 물론 이제 지붕도 있어야 되고, 뭐, 기둥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개방형 축사가 많이 있어요. 즉, 주벽이 없습니다. 주벽이 없어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즉, 둘레벽이 없어요. 주벽을 이제 둘레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축산 농가에서는 축사가 있다 하더라도, 등기를 못 하잖아요. 주벽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정책적으로 축산 농가의 용농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축사도 둘레벽 내지 주벽이 없지만은 등기해서 보존 등기해서 이것을 은행에 저당을 잡히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해 준 겁니다. 아무튼 이것은 이제 축사 부동산 등기관은 특례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즉 속칭 어떤 축사 등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개방형 축사는 주벽이 없지만, 즉 둘레벽이 없지만 이것을 기본적인 건물로 보고 일단 인정해주고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 해준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이제 토지로부터 독립적인 정착물로서 건물이기 때문에 토지의 구성 부분은 토지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일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 거래 시에 이 독립정착물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토지 거래한다고 해서 건물이 당연히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토지거래 목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상으로는 건물이 있으면은 거기에 당연히 건물이 딛고 서 있는 토지 내지 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건물만 팔거나 토지를 팔거나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일괄매매합니다. 일괄매매. 그래서 일괄매매 한다고 해서 토지와 건물이 한 개의 부동산인가?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방법상 이렇게 일괄 매매를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엄연히 토지와 건물은 전혀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 내지 물건이다. 일단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 정착물에는 독립 정착물, 종속 정착물, 그 다음에 반독립 정착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종속 정착물이 나오는데, 이 종속 정착물은 이 토지의 구성 부분 내지 토지의 일부라고 그랬어요. 즉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된 어떤 정착물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어떤 구성 부분일 뿐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나무죠, 나무. 저 나무. 그 이제 우리 법률상으로는 보통 이제 수목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무튼 나무입니다, 나무. 그 나무에는 이제 뭐 임야의 어떤 숲을 이루고 있는 어떤 수목의 집단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단독주택의 어떤 정원수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다 토지의 일부로서 구성 부분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정원에 있는 정원석, 그리고 뭐 돌담, 그 다음에 다리, 교량이죠, 교량. 뭐 도로 포장도 이렇게 그 아스팔트 깔아놨잖아요. 이것도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죠, 그렇죠? 다 토지의 정착물로서 종속 정착물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 여기서는 이러한 종속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일 뿐이고 토지 거래하게 되면 같이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원수, 거기 단독주택과 단독주택 대지에 일괄 매매하게 되면 그 대지 위에 마당에 정원수가 심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정원석도 놓여져 있고 이것은 대지 내지 토지의 일부 내지 구성 부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단독주택에 대해서 대지와 함께 일괄 매매하게 되면 당연히 누구한테 넘어가요? 매수인한테 넘어가잖아요. 매도인에게 남는 건 아닙니다. 매도인 소유로 정원석이 남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매도인이 이것을 자기 소유로 남겨놓고 싶으면 특약을 해야 되죠. 매매계약할 때, 그렇죠? 단독주택, 거기과 대지 일괄 매매할 때, 그 정원석 한 개, 그 다음에 정원수 3개, 이것은 매도인 것으로 매도인 소유로 남겨놓는다든가 이런 특약사항란에 특약으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이 어떤 법적 분쟁이 없겠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종속 정착물은 토지의 종속된 정착물로서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그렇죠? 독립 정착물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독립 정착물이 있어요. 자, 반독립 정착물은 지금까지 봤던 두 가지,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의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즉, 공시 방법을 갖추게 되면 독립 정착물로 가고, 즉,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으면은 그대로 종속 정착물로 남는 겁니다. 즉 토지의 일부 내지 구성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일반제라고 그랬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외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토지와 건물이 아닌 부동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독립 정착물 중에서 공시 방법을 갖추게 되면은 이것이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건 이제 지금 이제 구체로 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공시 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공시 방법은 널리 알린다는 뜻이죠. 그렇죠? 널리 알리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뭘 널리 알립니까? 권리 관계 내지 권리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있게 널리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등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권리 관계, 소유자가 누구고, 소유권자에게 이렇게 소유 목적물 부동산에 가압류, 압류 들어와 있고 이런 거 권리관계.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내용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전세권 등기했다 그러면 전세권 전속 기간이라든가 권리 내용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등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등기된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맞죠? 널리 알린다. 그 방법이 뭐예요? 등기부 등본 떼고 초본 떼고, 물론 요즘은 이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아무튼 등기부 등본 초본 떼서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공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열람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이제 공시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시 방법은 부동산 등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여러분께서 이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인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보증금을 내잖아요. 그럼 그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전입신고하고 그다음 확정일자 받잖아요.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공시 방법이에요. 그래야 일반인들이 거기에 전입신고된 거 확정일자 받은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리의 순서를 확정되는 거잖아요. 확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공시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선박, 자동차, 항공기 이런 것도 등록 내지 등기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거기에 등기한 그 공적 장부도 하나의 공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게 될 이제 그 임목등기, 임목법에 의한 임목등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원시적인 공시 방법인 그 명인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다 공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목등기가 나오는데, 이 임목등기는 임목에 관한 법률, 속칭 임목법에 근거해서 이제 그 임야에 자라고 있는 수목의 집단, 모든 그 수목의 집단은 아니에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런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임목법에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것을
임목이라고 해요. 즉 임목은 일단 임목법에 의해서 보존 등기된 수목의 집단, 딱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임목, 임목을 이제 보존 등기를 했기 때문에 공시방법을 갖춘 거죠. 그러면 공시방법을 갖추기 전에는 토지의 일부로서 종속 정착물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임목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임목 등기를 한 임목은 일단은 토지로부터 별개의 독립된 독립정착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건물과 비슷하게. 그죠? 독립정착물에서 독립적인 어떤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임목 등기된 수목이 집단, 임목. 이게 또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지로부터 분리해서 양도할 수도 있고, 분리한다는 게 벌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대로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양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벌채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부동산이 아니고요. 토지로부터, 부동산으로부터 분리된 동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 잠시 후에 보겠지만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임목 등기된 거, 이것은 토지와 독립된 별개의 물건 내지 부동산을 본다. 그래서 양도할 수 있고, 그 자체로 또 이것을 담보로 접해서, 즉 저당권 설정해서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토지 소유자가 임목 등기해 놓고 임목 등기된 그 임목과 그 다음에 임야 땅, 그 자체를 일괄 매매해서 팔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방법상의 문제죠. 전혀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명인 방법이 있어요. 자, 명인 방법은 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원시적인 공시 방법이라겠어요. 자, 왜 원시적인 공시 방법이냐? 너무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부동산 등기같이 이렇게 자세하고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했던 수목의 집단이라든가 뭐 나무 뭐 몇 그루가 있으면은 거기다가 그냥 나무 껍질을 벗기고 거기다가 뭐 소유자 홍길동, 그 다음에 거기 번지수 쓰고, 요즘 같은 거 핸드폰 번호 쓰고,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뭐 입산 금지, 뭐 출입 금지 이렇게 해놓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철조망이라든가 새끼줄을 치고서 거기다 표차를 붙여서 뭐 소유자 누구누구, 뭐 번지수,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적는다든가, 입산 금지, 뭐 출입 금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원시적인 공시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과수원의 과일나무라든가 뭐 아무튼 명인 방법을 취하는 경우가 이제 꽤 있긴 했죠. 요즘도 가끔가다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것이 명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수목이 집단이라든가 미분리 과실은 뭐냐면은 과일하면서 과일을 분리하지 않았다, 즉 수확하지 않았다, 따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과일나무에 열려 있는 저 과일 이게 열려 있으면은 이것을 뭐 밭대기해서 이렇게 농수산물 중개시장, 첨가물 시장 중개인이 그걸 사서 과일만 사서 따로 이걸 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사서 그대로 있는 상태,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뭐 표차를 붙여서 뭐 첨가물 시장 중개상 누구누구 뭐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뭐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출입금지 이런 식으로. 그 과일을 한꺼번에 따가버리면 이거 과일이 썩잖아요. 일괄적으로 다 동시에 팔려버리면 모르는데,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제 사놓고 이제 따가는 거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이 명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명인 방법을 갖추면은 이것도 어때요? 임목법에 의한 임목과 마찬가지로 토지로부터 분리된 전혀 별개의 물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일단은 거기다 명인 방법을 갖추는 사람, 이 첨가물 시장 중개상, 그렇죠? 이 사람 소유로 그대로 과일은 남겠죠, 그렇죠? 그런 실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명인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고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그 농작물입니다. 농작물은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일단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는 게 우리 확고한 판례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명인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로 봅니다. 경작자의 소유. 그래서 그 토지 내지 밭, 논 소유자가 경작하면 당연히 소유자의 토지 내지 논, 밭 소유자의 소유가 되겠죠, 그 농작물이. 근데 그 소유자도 아니고 또 그 땅을 빌린 사람도 아니에요. 그 임대차라든가 그런 걸 해서 빌린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경작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소유로 봅니다. 즉 경작자의 소유로 봅니다.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뭐 권한 없이 경작했을 때도 타인이, 자기 땅이 아니고 남의 땅에 타인이 권한 없이 경작했다 하더라도 그 경작한 타인의 소유로 봅니다. 더 나아가서 입법 내지 불법하게 경작했다 하더라도 경작자의 소유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일단은 농작물은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토지로부터 별개의 독립된 물건 내지 부동산을 본다. 그리고 이러한 농작물은 물론 모든 농작물이 아니에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이러한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로 본다. 경작자의. 그리고 권한 없이 더 나아가서 위법 내지 불법하게 경작했다 하더라도 그 경작자의 소유에 속한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농작물은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시골에 있는 어떤 밭이라든가 이게 토지 거래할 때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만큼 판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따로 제가 또 이거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은 또 동영상을 마련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반독립정착물은 공시방법을 갖추면은 어디로 가요? 독립정착물. 그래서 토지와는 전혀 별개의 부동산이 되는 것이다. 근데 공시방법 갖추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종속정착물로 간다. 그래서 토지의 일부 내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 거래에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다. 묻어가는 것이다. 맞죠? 일단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로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단은 그리고 이러한 토지 정착물 종류를 일단 외워버리세요. 귀찮지만은 저 굉장히 한번 외우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토지 정착물, 독립 정착물, 종속 정착물, 반독립 정착물이 있는데 독립 정착물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니고 토지와는 전혀 별개의 부동산이다. 따라서 토지의 거래 대상 목적물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지와 동시에 거래하려면 일괄 매매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일괄 매매를. 그 다음에 종속정착물, 이것은 토지의 일부 내지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그래서 토지 거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다. 즉 토지 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토지 거래 목적물을 하지 않으려면은 그 소유자가 따로 특약해서 특약상에다 기재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독립정착물, 이것은 공시방법을 갖추면 독립정착물이기 때문에 토지와는 전혀 별개의 부동산이다. 근데 이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그냥 토지의 구성 부분, 토지의 일부로 본다. 그래서 토지 거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건 중에서 이 부동산이 아닌 것이 이제 동산이죠. 그래서 이 동산도 이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펴봐야 돼요. 일단은 동산 자체는 부동산 거래 목적물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단독주택을 매매한다 그러면 단독주택의 안에 있는 그 건물의 구성 부분이 아닌 거, 냉장고, TV, 동산이잖아요. 이건 거래 목적물이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 목적물이에요. 그래서 매도인이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아무튼 그런 동산으로서는 뭐 이렇게 우리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기 다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체물로서 동산은 뭐 핸드폰이라든가 의자, 그다음에 자전거, 뭐 승용차,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전기기 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것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동산이에요. 그래서 전기가 동산이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관리할 수 있는 그 뭡니까? 무채물이기 때문에 아무튼 동산입니다. 그리고 금전도 동산이에요. 금전. 물론 금전은 그게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동전, 5만원권 지폐 이러면은 이것은 고채입니다. 고채. 고채로서 유채물이죠. 그리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산이에요. 동산. 근데 동산이라는 물건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500원, 그 다음에 5만원. 이 가치의 중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특수한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특수한 동산을 보기 때문에 가치의 중점이 있는 특수한 동산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동산과는 구별해서 법적 효과가 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분리된 과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가수원의 과일은 원래 가수원의 과일나무에 열려있는 과일은 이거는 토지일까요? 토지 아닐까요? 법적으로 토지입니다. 그렇죠? 과일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토지에 정착해 있잖아요. 그럼 그 과일나무에 열린 과일도 토지의 구성 부분의 토지의 일부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토지입니다. 이것을 분리했다. 분리했다는 건 뭐예요? 수확했다는 뜻이죠. 따면은 당연히 동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부동산이 동산으로 화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동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뽑힌 수목, 과일나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 과일나무 뽑아버렸어요. 이거 당연히 동산이죠. 토지로부터 분리됐으니까. 그죠? 토지의 종속 정착물이었다가 동산이 되는 거죠. 뽑아버리면. 또 이제 돌담, 이거 토지의 종속 정착물이죠. 근데 이거 허물어진 돌담은 개의 돌로서 하나의 동산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부동산 거래 시에 좀 주의해야 될 동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차피 토지의 정착물도 아니고 이건 뭐 그 동산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거래의 어떤 대상이 목적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목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목적물로 하고 싶으면 특약상에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토지의 정속 정착물이 아닌 거. 토지의 정속 정착물이 아닌 거. 토지의 정속 정착물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가건물, 임시로 지어놓은 가건물 있죠? 건물인데 앞에 가짜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 거래를 이제 하게 되면 이것은 토지의 정속 정착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그냥 동산이에요, 동산. 그래서 이것은 토지 거래 시 토지 거래 목적물이 아닙니다. 물론 특약을 해서 이 가건물이라는 동산과 토지라는 부동산을 일괄 매매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견본주택, 모델하우스죠. 모델하우스, 이것도 토지의 정착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동산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토지의 어떤 정속 정착물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잣집, 판잣집도 이게 토지의 경과에 부착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동산입니다. 부동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식 중에 수목,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라고 있는 나무를 일단은 이제 파가지고 한 곳에 모아놓죠. 임시로 심어놓죠. 그리고 때 되면 이제 저 멀리 이제 트럭으로 실어 가잖아요. 그렇죠? 이 가식 중에 수목. 이것을 임시로 심어놓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된 건 아닙니다. 즉 토지의 정착물은 아니에요. 따라 정착물이 아니니까 뭡니까? 동산이다. 어떤 식으로든지 부동산은요,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이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다만 이게 이제 이게 독립된 그 정착물로 보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토지, 건물 또는 별개 독립된 뭐 임목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지, 아무튼 그렇게 본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 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주거 생활 하시는 분들 가끔씩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토지의 경과가 정착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동산입니다. 건물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아주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 컨테이너 박스를 토지의 경과에 정착 내지 부착시켜서 더군다나 또 컨테이너를 몇 층으로 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으로 뭐 건물로는 볼 수 있어요. 토지의 정착물로서. 그래서 토지의 독립 정착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컨테이너는 이거 쉽게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동산입니다. 토지의 정착물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보고, 또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도 언제든지 뜯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동산입니다. 토지의 정착물 아니에요. 근데 이것과 비교해서 이제 고정식 유리 온실이 있습니다. 고정식 유리 온실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토지에 고정되지 정착되어 있죠. 부착. 그래서 이것은 또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그 철제 구조물 뼈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뼈대에다가 이제 유리를 이렇게 붙여놨죠. 벽 역할을 하는 거, 지붕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그 기둥 주벽, 그 다음에 지붕이라는 구조를 갖추지 않았지만 그러한 유사한 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이러한 고정식 유리온실은 뭘로 봐요? 건물로 보냅니다. 건물. 그죠? 그래서 토지에 독립된 정착물로서 건물로 되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 그래서 고정식 유리온실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할 수 있어요. 일단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나 건물의 구성 부분이 아닌 또 동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단독주택 옥상에 채소를 심으려고 화분을 잔뜩 올려놨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서 소일거리로 채소 많이 기르잖아요. 단독주택 옥상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그런 화분, 그렇죠? 그것은 뭡니까? 토지나 건물의 구성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동산이에요.
그리고 정원에 이렇게 분재를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분재를 갖다가 소나무 분재라든가 이것을 정원 마당에다 심은 경우도 있지만은, 이것을 보통 화분에다 이렇게 멋있게 해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분재 가치도 더 높아지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토지로부터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동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집 앞에 막 골목에다가 막 화분, 이게 큰 플라스틱 이거 뭐라고 그래요? 통에다가 그냥 흙 잔뜩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화단 만들어가지고 그 꽃도 심고 그다음에 채소도 기르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에서 뜯어낸 그 현관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폐자재 이런 거, 그 다음에 각종 쓰레기, 이건 다 동산이죠. 그래서 이런 거 특히 이제 우리 그 단독주택 거래할 때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잔금 치를 때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특약을 잘못하면, 특약상에다 안 넣으면,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거를 가져갈 것인가, 매도인이. 당연히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가져가야 되죠. 그죠? 토지의 정착물도 아니고 건물의 구성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매도인이 가져간다든가 아니면은 매수인이 그걸 인수해서 대신 쓰레기 처리 비용을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동산으로서 얼마 주고 그냥 산다든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동산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 거래할 때 일단 이런 거 토지의 정착물 중에 토지의 일부인가 아니면 토지의 일부가 아닌가, 즉 구성 부분이 아닌가, 독립적인 어떤 물건이 부동산인가, 이거 잘 살펴보고 또 뭡니까, 이게 동산인가 아닌가, 이것도 잘 살펴보고 분쟁이 없도록 특약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정원소와 정원석이 있는 단독주택과 그 대지의 일괄 매매 계약에 있어서 그 정원소와 정원석은 전국적으로 매수인 B씨의 소유가 된다 할 것입니다. 즉, 그 대지상에 있는 정원소와 정원석은 토지의 종속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 내지 토지의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에 포함되어 매매된 것이며 따라서 매수인 B씨의 소유가 된다 할 것입니다. 정원소와 정원석은 그 가격이 몇백만원, 몇천만원 호가하는 것이 있으며 평소에 매도인이 정성 들여서 가꾸고 관리해 놓은 정원소나 정원석은 정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좋은 추억이 깃들여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정원소와 정원석을 자신의 소유로 남겨놓고 싶다면 매매 계약할 때 특약상란에 그 뜻을 반드시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첫 경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